가면서 비싼 시푸드 뷔페인데 전날 급하게 예약해서 오늘 이렇게 왔어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딱 52층만 운행하는 고속 엘리베이터예요. 좋네요, 이런 건. 52층 도착하자마자 안내를 받았고요. 제가 전날에 예약해서 역시나 오늘 창가 자리를 못 받았고요. 바로 웰컴 푸드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냄새가 정말 짭짤한 냄새가 나요. 위 조절하고 왔어요. 아침에 좀 1시간 걷기도 했고. 먹어볼게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는 이런 프랑스 와인. 주문을 했어요. 인테리어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뷰도 좋고 멋있어요. 오늘은 화이트 와인 좀 드라이한 걸로 시켰어요. 미국 샤도네이. 맛은 괜찮네요. 달려볼게요, 오늘도. 여기는 디저트 코너인가 봐요. 돈페리뇽 로제까지 있네요. 로제 저도 집 한 대 있어요. 방에 한번 개봉해서 마실게요. 아이스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파티할 것 같고. 여기 해산물. 움직인다. 얘네들을 잡고 또 썸네일을 찍어야지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만큼은 공격을 당할지도 몰라서 여기 움직여요. 여기 이렇게 미니 뷔페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음식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빠에야 조그맣게 있고 케이크도 있고 이것도 이따가 하나씩 다 맛볼게요. 저희가 모둠으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다 해드리는 되는 거라 거예요? 다 드리는 거라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드릴게요. 네네. 여기서 이렇게 주문을 해준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주문했어요. 여기가 스시 코너예요. 가볼게요. 대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이렇게 어둡게 해놓는 것 같아요. 테이블로 주문하는 음식이죠? 스키야키 하나 주시겠어요? 여기 상태 되게 좋아요. 여기가 이제 룸인가 봐요. 4인 이상 하는. 여기도 돈페리뇽. 그냥 빈병인데 와인병 자체가 사실 인테리어예요. 여기 진짜 넓고 좀 어둡긴 한데 여기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도 바깥에 밝은 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밝은 데가 아무래도 사진도 잘 나오고 음식도 더 맛있어 보이니까. 커피도 한 잔 주문해 볼게요. 커피는 여기서 직접 가져가면 돼요. 돈페리뇽은 사랑이죠. 저도 집에 돈페리뇽 하나 진열해 놓을까 싶어요. 랍스터, 참다랑어 뱃살, 아까미, 정갱이, 참돔, 반새우. 진짜 고급 재료가 다 있네요. 웬만한 오마카세에 나오는 그런 재료들이거든요. 기대돼요. 여기 스시, 제로 콜라랑 오늘은 좀 피곤한 날이라서 커피 마실게요. 제가 주문한 사시미이고요. 카푸치노 따뜻한 거 그리고 제로 콜라. 제로 콜라는 사랑이죠. 들어온 지가 좀 됐는데 여기 관광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사실 여기가 대한민국 뷔페 중에 제일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날 환율에 따라서 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 메뉴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환경, 분위기 이런 거 봤을 때는 결코 비싼 금액은 같진 않아요. 정말 어떤 기념일이나 가족들 모임이 있을 때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외식으로 정말 큰맘 먹고 오시면 진짜 뽕 뽑을 정도예요. 음식이 너무 많고 일단 근데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알뜰하게 다 챙겨 드셔야 되는데 저는 좀 전에 저기 구경하고 오느라 30분 시간 조금 쓴 것 같은데 여기가 각자 그 디저트며 스테이크며 업체가 따로 들어온대요. 잘 선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퀄리티 결코 200달러가 비싸지는 않다. 가성비 괜찮다. 물론 좀 더 먹어보고 리뷰를 해드릴게요. 전복이에요. 역시 식감이 좋아. 쫀득하고. 어제 좀 잠을 못 자서 좀 피곤했었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고 음식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많은 음식을 먹으려면 굉장히 집중도가 필요해서 사람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조용한 편이고요. 테이블도 굉장히 넓고 자리 자체가 옆 테이블이랑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테이크 놓쳐졌네요. 맛있겠다. 참치 너무 맛있어요. 한 번 더 리필 해주나? 한 판 더 먹어도 되나? 여기 공식이 무제한 아닌가요? 일단 한번 이것저것 먹어볼게요. 관자예요. 관자가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일 것 같아요. 버터에 구웠는지 굉장히 고소한 향이 났어요. 스프 종류는 전복죽이랑 크림 차우더즘 이거 두 개가 있어요. 크림 소스 되게 맛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먹다가 맛있길래 한번 카메라를 다시 들었죠. 지금 먹느라 사실 카메라 셔터 내렸거든요.
먹어야 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기가 좀 너무 추워요. 진짜 제가 반팔을 입기도 했고 또 오늘 하필 좀 치마를 입기도 했는데 전 너무 추워서 지금 계속 커피랑 마시고 있어요. 킹크랩이랑 대게를 정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물론 사람의 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한계는 스스로 정하는 거다 아시잖아요, 유명한 말. 저는 저의 먹는 거에 한계를 정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저는 가성비 좋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2판째, 3판째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나올 음식들 더 있고요.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해볼까. 최근에 너무 영상들이 지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지 하고 왔는데 제가 또 너무 먹는 데 집중하고 있느라 할 말이 없네요. 비주얼 너무 좋네요. 버터가 들어가서 그런가 진짜 풍미가 확실히 느껴져요. 깊이가 있네요. 제가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다닌 적이 있어요. 이태리 요리는 직접 회까지 뜨고 초보적인 것부터 다 배웠고요. 근데 이 프랑스 요리를 직접 만들어주고 과정을 보고 거기서 시식까지 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갔는데 얘도 버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강아지 훈련시킬 때 걔가 쳐다보고 있으면 주머니에 이렇게 간식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어디선가 계속 버터를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프랑스 요리의 이 깊은 풍미와 이 모든 거는 역시 버터였다. 이제 제가 좀 장갑까지 끼면서 무리하게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장비를 좀 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여자 얼굴 보는 남자는 너무 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얼굴 보는 게 가장 순수해요, 남자가. 더 많은 유전자를 후대에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유전자를 받고 싶어서 여자의 외모를 보는 건데 외모를 안 보는 남자들은 답이 없어요. 외모를 안 본다? 그건 여자 외모 빼고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여자의 외모 빼고 집안, 학벌, 능력까지 보고요. 나이도 보고요. 그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차라리 이쁜 게 좋아 막 이런 여자 많고. 그리고 여자 어떤 거 좋아해 이렇게 물었을 때 나를 이해해주는 여자, 이해심 많은 여자라고 말하는 남자는 저는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통은 남자가 여자 성격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냥 이쁘면 돼, 내가 성격 맞추면 되지, 보통 이런 순수한 게 있는데 외모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나를 이해해주는 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연애가 굉장히 고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수란이에요. 아까도 한번 먹고 다시 해봤는데 수란은 알잖아요. 터뜨리는 재미. 그리고 누가 먼저 터뜨리냐. 먼저 하는 사람이 터뜨리는 사람이 임자예요. 어떤 남자가 결혼 생활에 적합할까라고 또 생각을 했을 때 스위스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남자는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좋은 남자는 어떨까? 결혼 생활은 조금 여성스러운 취미를 가진 남자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같이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같이 어디 마트 장 보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여성스러운 취미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골프 좋아하고 뭐 술 좋아하고 친구 모임 다 나가야 되고 어디 뭐 안 가면 자기 없이 모임이 주체가 안 된다고 매일 착각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다 가야 되고 되게 활동적인 사회 스포츠 즐기는 남자들은 집구석에 잘 안 붙어있어요. 근데 또 주변에 친한 언니가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집구석에 잘 안 들어와서. 디저트를 조금 가지고 와볼게요. 딸기랑 티라미수. 네네, 반반 섞어주세요. 여기요. 건강에 막 좋은 음식이 아닌데도 말차라는 게 약간 죄책감을 덜어주는 그런 느낌? 맛있어요. 디저트 맛집이에요, 여기. 젤라또는 젤라티라는 업체고요. 말차 밀푀유 같은 경우에는 리온이라는 업체예요. 이게 맛있어서 바닐라까지 한번 가져왔어요. 아까 미처 보지 못했던 캐비어를 발견을 했어요. 정말 소스까지 다 발라져 있어요. 양파도 있고. 사실 집이라는 게 다 갖추고 결혼을 하려면 못할 수도 있어요. 전 되게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저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많은 배가 나온 굉장히 건강도 별로 안 좋아 보이시고 결혼하자마자 벽수만 20, 30년 해야 될 것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울타리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볼 것 같고, 잘생겼다, 연하다, 몸만 오세요. 그러니까 또 누나가 볼게요. 이런 모든 거고요. 정말 지금 사랑만으로도 가능하냐가 중요하지, 집의 사이즈라든지 퀄리티, 뭐 집의 유무는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소유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거냐, 아니면 원룸이어도 괜찮죠? 신혼은 원룸에서 시작을 하는 거냐, 대출 받아서 전세로 시작하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게 집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성향이냐, 책임감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혼이라는 게 흠이 아니잖아요. 사실 제 친구들도 2번 결혼한 친구도 있고 부럽게도 어쨌든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혼의 과정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한쪽의 얘기만 들으니까. 주변에 보면 보통 여자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면 자식을 키우느라 남편이 예를 들어서 외도를 했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단번에 칼같이 이혼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안전한 생활을 제공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사실 경제력이 중요해요. 이혼 사유도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 한마디로 돈이 가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구애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이혼을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결혼은 같이 성장하는 관계여야 돼요. 남자 능력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대부분 정년 퇴임하고 이러면 50대 이후부터 남자들이 정말 힘이 없어요. 오히려 50대 이후에 여자들이 남편이 능력이 없어지니까 더 막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의 또 기량을 갑자기 딱 키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편 돈은 남편 돈, 내 돈은 내 돈이에요. 100% 내 건 아니고 남편이랑 같이 공유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이 좋을 때만 저는 여자 능력이 있는 게 더 좋아요. 내 능력이 있는 게 더 좋고 내가 더 친정에 눈치 보지 않고 해줄 수 있고 세상 제일 속편한 건 내 돈 내산이에요. 집안이 너무 좋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바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걸 잃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집안보다 남자가 능력이 있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가우성가 했다라는 건 정말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정상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남자들은 굉장히 고집이 강하고 그만큼 결혼 생활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와이프 말도 잘 안 들을 것 같고 너무 자기가 소신대로 살아왔고 그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에 적당한 능력이 있는 남자가 가장 결혼 생활은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노래에서는 아름다운 구속도 있긴 했는데 사실 구속이라는 게 아름답기가 좀 어렵고요. 저도 구속을 엄청 당해보기도 했고 집착도 당해봤거든요. 그런데 집착이라는 거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병이고 대상만 바뀔 뿐 똑같더라고요. 서로에게 고통인 거고 결혼 생활하면서 상대방한테 자기야 너 이거 하지 마.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하나를 뺐으면 하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의 자유를 뺐으면 저의 또 자유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트러블을 나는 이유가 너는 하지 마 이러면서 나는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너 담배 피지 마. 너 담배 끊어. 그런데 제가 담배를 피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너가 담배 끊어? 그러면 나도 담배를 끊을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밸런스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자유롭고 싶고 구속당하고 싶지 않다면 구속을 안 하길 추천드려요. 그게 슬기로운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사회관계망이 좋다라는 거는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할 때는 좋지만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결혼생활에 좀 피로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가 또 없다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친구를 찾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정말 성격의 결함이 너무 커서 주변 친구가 다 떠난 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주변에 이제 시집간 언니 중에서도 세종시에 사는 언니들 보면 부부가 대부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다들 남자들이 친구가 없대요. 그 친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를 만나면 돈이 들잖아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쨌든 밥도 사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와이프랑 사이가 좋대요. 이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친구가 너무 많으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조금 외로울 수 있다. 그러면 친구가 많으면 와이프도 많은 친구를 사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나이쯤 되면 관상을 보고요. 뒤통수를 때릴 관상인지 아닌지는 한 5초만 딱 보면 알겠고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 말이라는 게 그래요.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배인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언어 습관이라든지 그런 말투를 보면은 살아온 환경도 조금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내보고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게 빌리고 잘 갚지 않는다든지 잊어버리고 일단 돈을 빌리는 사람 자체가 좀 신뢰가 안 가고 자신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한다는 것도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남들한테 의존하는 남녀 자체가 가장 안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이미지를 보고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00% 저를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지금 제가 막 외모 얘기하지만 전 잘생긴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그냥 외모를 안 보기도 했었고 잘생긴 남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그런가 제가 사귀었던 남자들을 보면은 다 스타일이 달라요. 어떻게 겹치는 스타일 하나도 없어요. 그건 고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적극적으로 한 남자랑 사귀었어요.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진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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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저는 저한테 대시하고 적극적으로 한 남자랑 사귀었어요. 에비앙이 헐리우드 배우들한테는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머리도 에비앙으로 감고 샤워도 에비앙으로 하고 이게 성공인가요? 아, 좋네요. 근데 먹는 물을 몸에 다 쓰려면 좀 돈이 좀 많이 들겠네요. 그리고 에비앙도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 한 적이 있대요. 몬클레어 그 패딩 브랜드랑 에비앙 병을 예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띄워드릴게요. 와, 갑자기 눈이 아프네요. 아, 이런 전망이었구나. 엘리베이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두운 쪽 그 음식 주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돌아가면은 여기가 있어요.